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한다는 거는요,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부족한 걸 채우거나 이게 아니에요. 다 영재로 태어났고 다 영재가 될 수 있고 다 영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영재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특히 과학 영재나 이런 뛰어난 아이들을 선별해내거나 길러내는 데 있어서 접근 방식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의 영재 학교 선발 방식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직접 관여를 하거나 제가 시험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뽑는지. 그러나 내부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척 보면 척이죠. 대충 느낌 옵니다. 영재학교 동창 중에 지금 영재학교 교원으로 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가 최초인데 제가 알기로. 그만큼 저희도 나이를 먹었고,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동창들이 결국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그 친구들의 학업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 이런 거에는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얘는 그냥 나랑 농담 따먹게 하던 애들인데 얘네들 교수님 한다고? 그냥 그 친구들도 사람이고 우리 모두 그냥 사람인데, 되게 영재 학교나 영재 교육 이런 쪽에서는 마치 범접할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뿐이지. 그 비밀들을 제가 이 채널을 앞으로 운영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많이 시켜드릴 거고요. 우리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방법,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내용이기도 하지만, 보통 생각하는 건 너무 달라요.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키워지면은 다 영재가 됐지. 제가 다 영재가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재가 될 수 있어요.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다 영재로 태어났고 다 영재가 될 수 있고 다 영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제가 여러모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면 모두가 행복해요. 근데 그 기대가 저버리면 우리 아이가 잘못될 것 같다는 많은 불안감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죠. 저도 그 불안감 속에 무지하게 달달 볶였다가 결국 저희 부모님 관점에서 엇나갔죠.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세대가 바뀌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제 나이 때 다른 부모가 된 친구들, 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또 듣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인 것들이 많다. 저는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학, 과학, 이공계 쪽도 경험이 많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예체능 쪽에 대해서도 제 몸 쓰는 건 잘 못했어요. 그래도 음악은 원래부터 재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재능을 어떻게 발현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한다는 거는요,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부족한 걸 채우거나 이게 아니에요.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들어진 천재, 만들어진 친구들은 오래 못 갈 뿐더러 자기도 힘들어하고,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 쪽으로 하는 건지.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업적으로는 뒤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성취에 대한 압박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잘 알고요. 또한 영재학교에서 적응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 보면은 딱 감이 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 건 맞습니다. 전국에서 상위권인 친구들만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수학과 과학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공부 잘하면 성적 맞춰서 의대 가듯이 공부를 잘하니까 특목고를 간 건데, 우리나라에서 시험 쳐서 가는 특목고를 해봤자 외고 아니면 과학고 내지는 저희 영재학교 밖에 없으니까, 문과는 외고, 이과는 과학고, 이런 느낌이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나마 일반고보단 당연히 낫죠, 과학고나 영재학교가. 그러나 제가 그 친구들을 보고 많이 느낀 거는, 자기한테 버거운 짐을 운반하느라 되게 힘들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언급했던 제 동창 베스트셀러 작가 친구, 노력의 끝판왕. 그 친구가 거의 그거의 최고봉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제가 노력의 의미를 비하하거나 반감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노력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노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그 분야에서의 특출남이 결여되어 있는 증상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영재라면은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할까? 근데 필요 이상의 비인간적인 노력을 우리나라는 좀 대대로 신봉해왔단 말입니다. 초인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거기서부터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서 잘 되는 걸 해야 그게 내가 타고난 것과 매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재들도요, 80대 20 법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구 결과가 있죠. 벌들 있잖아요. 꿀벌들. 벌인가 개민가. 어쨌든 꿀벌들을 뭐 여러 개의 벌집에서 가장 일 잘하는 20%를 각각 모아와가지고 새로운 벌집을 만들면 그 안에서도 일 잘하는 계급이 갈린다. 딱 그런 거예요. 영시학교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안에서도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밖에 나와서 보면 공부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죠. 제가 버거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많은 수가 지금 의사가 돼 있어요. 의대 가고.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똑똑한 친구들이고 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뱀의 머리였다가 용의 꼬리가 된 거잖아요. 그게 과연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그걸 보면서 대학교 때 힘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있는 게, 내가 언제까지고 어떤 그룹에서든 꼭똑대기에 있을 거라는 것 자체가 좀 허상이지 않나. 고등학교 때는 뭐 운이 좋게든 어떻게든 저도 상위권에 있었고, 그 덕에 조기 졸업을 해서 미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남들 위해서 계속 꼭대기에 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자체가 즐거우면 모르겠는데, 이미 저는 대학교 때 과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잃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이었던 계기가 있어요. 앞서 잠깐 얘기했었던 대학교 자체의 과학 장학생 프로그램. 돈을 준 건 아니에요. 장학금을 준 건 아닌데 그 장학생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 때, 미국 대학은 여름방학이 훨씬 길어요. 겨울방학 엄청 짧고 한 3주 되고 여름방학이 3달 정도? 그래서 그 3달 동안 연구에 참여를 했어야 됐어요. 학부생으로서. 그거를 2년에 한 번 했어야 되는데 사실 특권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럴 기회 자체가 학부생한테는 잘 없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부생이 이렇게 일찍부터 뭐 석사나 박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마 특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연구를 내가 하겠다고 연구실을 가진 교수님이랑 같이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은 체류비와 연구비 이렇게 나와요. 그런 그 형식으로 돈을 받는 건데 그게 여름 방학 때니까 정규 학기 때 나오는 장학금은 아니죠.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서 저는 그게 특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짐이었어요. 아, 내가 이걸 하려면은 지금 연구하려는 동력 자체가 없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압박 자체가 굉장히 심했는데 결국 저는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2학년 여름 방학 때 연구를 했는데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니까 하는 게 없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니까 친구도 많지도 않았지만 그 많지 않은 친구들나마 다 집으로 가버렸고 학교에 저랑 잘 모르는 그 다른 장학생 영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사실 평소에 어떤 교류가 있도록 잘 마련이 돼 있지도 않았고 사실 저도 그때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들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미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빅뱅 이론 좀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솔직히 좀 과장 많고 좀 기분 나쁘기도 한데 과장도 어쨌든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뿜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많은 정도가 아니지. 거기 나오는 것보다 더 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나 이제 일반인의 삶을 좀 살고 싶어. 빅뱅 이론 나오는 그런 애들 말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연구하고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하루하루 진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장학생 유지하면은 뭘 주나 남은 건 있어요. 뭐 졸업장에 뭐 한 장 이렇게 글씨라도 써준 것도 없고 남은 건 뭐냐 유일하게 지금도 저희 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역대 장학생 명단 해가지고 제 이름 있을 겁니다. 그거 한 줄 나왔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 이제 출근이죠. 아침에 출근하다가 학교 캠퍼스 내에서 누가 길을 물어봐요. 근데 길을 물어보는 걸 보니 이 사람도 우리 학교 사람이 아니라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방문하는 사람이던가 딱 제가 가는 화학 건물을 물어보더라고요. 케미스트리 빌딩 어딨냐? 마침 가는 길인데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가고 있었죠. 여자분이었고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유럽 어딘가에서 온 그런 액센트를 가졌었는데 그분은 적어도 이제 석사 내지는 박사는 됐던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랑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너는 뭐 누구냐 뭐 하는 친구냐 해서 제가 뭐 학부생이고 지금 여름에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그분이 좋아하는 일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우주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해가지고 좋아 이번에만 하고 때려치자. 제가 2학년 1학기 때 같이 혼란을 겪고 나서 에이 대학 졸업장은 그래도 따자 아이비리그 장학금도 받아서 왔는데 나라 돈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학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학사 학위만 따자 라는 생각에 2학년 2학기 때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 전공 학위를 맞추기 위한 과목들만 듣고 나머지는 좀 학교 즐기면서 다니자 했기 때문에 성적도 뭐 그렇게 개판은 아니었지만 상위권도 아니었고
굳이 상위권일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특별 활동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나?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죠. 동아리 활동. 그걸 엄청 많이 했어요. 아카펠라도 하고, 사물놀이패도 하고, 미국이었지만 사물놀이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밴드도 했어요. 보컬이랑 키보드. 그것들을 왜 하게 됐냐면은, 고등학교 때 다 그런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못했어. 왜 못했냐면, 그때도 하고 싶은 것보다 목적성 있는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때 미국 유학에는 교집 편집반이 최고다 해가지고 교집 편집반에 들어갔다가, 유학을 꿈꾸던 서울 출신의 친구들이 대거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즐기는 동아리에도 못 들어가고 2차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비인기 동아리에 들어가서 별로 재밌는 학교 생활을 못했죠. 고등학교 때는. 그게 한이 돼가지고 대학교 하게 됐는데, 결론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작은 교훈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억눌러도 나중에 다 터집니다. 내가 보기에 딴짓이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나중에 다 딴짓합니다. 어떻게 눌러놓든 어디선가 딴짓합니다. 그게 심지어 40, 50대가 될 수도 있어요. 생업을 제쳐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억눌러도 언제는 돌아오는 거라면은 그냥 어릴 때 하면 됩니다. 리스크가 제일 적거든요. 왜 애를 굳이 하고 싶은 걸 억누르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대체 왜? 시키면 되지. 그게 돈이 항상 많이 들어서 돈 때문에 그런 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은 핑계예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애가 하고 싶다 하면. 오히려 애를 억지로 다른 거를 시키는 게 돈이 비싼 경우가 훨씬 많지. 어쨌든 제 판단은 그렇고요. 그전에도 뭐 중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름만 대면 많은 분들이 아실 한국 굴지에 체인이 된 학원이 있어요. 이름을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때 그거에 거의 뭐 1호점? 본점? 그걸 다녔는데 대규모의 학원이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엄청난 학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제가 다녔을 때는 조금 특별한 영재 교육을 하려는 학원이긴 했지만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다, 돌아보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영재 교육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하시는 것들 제가 다 해봤어요. 해봤고, 물론 세월이 많이 변해가지고 많이 달라진 건 있겠지만, 그걸 해봤더니 뭐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거 없다. 하지만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제가 영재로 알려졌었던 이공계 쪽을 포함해서 정말 천재나 영재, 특출난 사람은 있어요. 보여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진짜 상위권 중에서도 더 최상위권 뽑아서 집중적으로 양성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동창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이공계 성적은 매우 상위권이지만, 그렇다고 이 친구들의 길이 이공계인가 하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돌아와 생각해봐도. 그리고 저희 동창들 뭐 144명의 그 친구들이 뭐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행복한가? 행복하니?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이에 대한 바람, 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 자식이 잘 안 되기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근데 바람만 가지고 되는 거라면은 모두가 잘 돼야 되겠죠. 근데 모두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잘 된다는 게 뭐냐? 그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된다는 게 뭐냐? 저는 거기서부터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비극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